자, 등각토상도를 작성하도록 할 텐데,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우리가 이 부품 파일을 SLD DRW에서 이 등각토상도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CAD를 실행을 해 볼게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은 바이스 02 등각토상 DWG 이 파일을 다운받아 놓도록 합시다. 먼저 바이스 02에 대한 이 등각토상 파일을 다운 받으셨을 텐데, 먼저 얘를 오토캐드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토캐드로 요거를 다운 받으신 거를 실행해 보시면 A2 규격으로 도면 양식을 잡아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이 도면 내에 있는 모든 요소를 복사하는 것을 할 텐데, 컨트롤 A를 누르면 도면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C, 그러면은 이게 다 카피가 됐어요. CAD 화면은 이제 내려 놓으시면 되겠고, 웍스로 갑니다. 웍스로 가는데, 웍스에서도 바이스2 zip이라는 이 파일을, 압축 파일을 일단 다운받아 놓으시면 바이스2라는 이 압축 파일이 여기 있을 것이고, 요런 거를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저는 놔두도록 할게요. 바이스2 압축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받아서 놨다. 물론 여러분은 학습 자료나 여러분이 개인 폴더 만들어 놓으신 거에 넣어 놓으셔도 되겠어요. 자, 얘를 압축을 풀어 봅니다. 자, 압축 파일을 풀어 보면은 이와 같이 어셈블리 파일과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들이 열려질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품들을 가지고서 각자의 01 베이스 부품, 02 서포트 파트 파일, 04 서포트 파트 파일, 얘네들을 등각투상으로 웍스에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카페 게시판에서도 기능사 실기자료실 같은 데 보면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저만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기능사 실기자료실 같은 경우에 요것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출제기준 2018년도 큐넷 요거에 첨부 파일로 PDF 파일이 있는데, 공개 문제. 자, 요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실기시험 시에 이것을 등각투상도로 이렇게 작성해 달라 라는 형식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웍스에서 이렇게 등각투상으로 요런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유의사항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등각투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는 당연히 SLD DRW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새 문서로 와서 도면을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앞서 오토캐드에서 등각투상 DWG 요거를 열어서 봤을 때 이거 A2 사이즈라고 이야기했었죠. 웍스에서도 표준 규격 시트 한번 눌러서 A2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이 A2를 찾아 놓고 난 다음에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A2에 있었던 가로의 값과 세로의 용지 값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94에 420
사용자 정의까지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모델 뷰부터 추가해야 되는데 모델 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취소. 자, 뭐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트의 속성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우스 우클릭. 도면에 디자인 트리 중에서도 시트 항목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찾으셨나요? 시트 속성 들어와서 배율 1:1 삼각법 체크돼 있죠? 확인. 그러면 용지에 맞춰서 음영이랑 테두리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 등각투상을 표시할 때 여러분이 뭡니까? 요런 식으로 표시된 거를 봤을 때 A부와 B부 중심 마크와 윤곽선들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오토캐드에서 컨트롤 C 한 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컨트롤 V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부터 가야 될까요? 시트 항목에서 시트 형식 편집을 가야 돼요. 식 편집. 물론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서 솔리드웍스에서 이 A부와 B부 윤곽선 중심마크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토캐드에서 작성한 양식을 솔리드웍스에다 바로 가져오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해봅니다. 시트 형식 편집. 자, 그러면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화면 우측 상단에 시트 형식 편집 중임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이 마우스로 이 용지 영역을 표시하는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고 컨트롤 V 한번 해주면 오토캐드에 화면 정렬되어 있었던 상태의 도면 양식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마우스로 한번 여기 시트 형식 시트 종이 여기를 한번 클릭해 줬어요. 컨트롤 V. 이게 날라갔나? 잠깐 제가 딴 거 하느라 뭐 여러 번 해서 그랬나 본데 다시 캐드 화면에서 컨트롤 C 한번 해줬고요. 솔리드웍스에서 컨트롤 V. 클립보드에 복사됐던 게 아마 날아갔었는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V 한번 해줬어요. 자, 요거를 요렇게 컨트롤 V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요런 현상을 봤을 거예요.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를 봤을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컨트롤 V 하는 순간 시트 형식 편집에서 빠져나오고 이 객체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종이에 인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이에 인쇄된 상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종이를 벗어나 있죠. 시트 형식 편집을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어디서 가는 거예요?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시트 형식 편집 한 번 더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케치 탭으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스케치 탭으로 와가지고 먼저는 이 객체들을 크로스 셀렉트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다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요소 이동으로 가요. 이게 오토캐드의 무브처럼 객체를 다 선택해 놓고 요소 이동을 이렇게 한다. 기준점을 잡을 때 여기쯤을 잡아서 왼쪽 아래 꼭지점 여기를 동글뱅이 2개 뜨게 끝점 일치 요거 보고서
커서를 종이에 좌측 하단 쪽으로 갖다 대면 이쪽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Y방향 피드백 뜨고 X방향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뜰 때 그때 클릭해 주면 이것이 정확한 자리를 잡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트 형식 편집을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크로스로 객체를 선택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요소 이동으로 들어가요. 요소 이동. 스케치 탭에 요소 이동 했죠? 그러면은 요소 이동 속성에 보시면 스크롤을 내려서 파라미터 항목의 시작점 요거 선택해 달라고 입력 대기 중이죠. 파란 색깔. 자, 이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요소들의 왼쪽 아래 꼭지점의 끝점 일치 이 아이콘을 보고서 클릭. 그러면 이 기준점이 잡혔기 때문에 얘가 따라서 움직이죠. 자, 이때 종이에 왼쪽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쭉 내려가 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뜰 때 이때 클릭. 그러면 용지 베이지색이라고 할까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용지하고 오토캐드에서 넘어온 이 객체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까? 그러면 네, 여기에서 시트 형식 편집은 이제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트 형식 편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도면 양식을 오토캐드에서 가져온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흑백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컬러풀하죠. 자, 요거를 바꾸도록 할 텐데 컬러풀한 얘를 흑백으로 바꾸도록 할 텐데 재미난 거는 오토캐드에서 가져올 때 오토캐드의 레이어 설정이 솔리드웍스로 같이 넘어왔어요. 자, 요런 여백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도구들을 꺼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이어를 꺼내놨다면 좌측 하단에 그 SLD DRW 좌측 하단에 이렇게 레이어에 대한 특성들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이 오토캐드에서 LA 명령 쓰면은 뭡니까?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뜨죠? 자, 솔리드웍스에서도 이 레이어 도구 중에서도 레이어가 여러 개 겹친 것처럼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역시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선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우리는 변경을 할 겁니다. 변경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 창이 떴는데 어느 거에서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0번 레이어에서부터 외형선, 가는실선, 일반주서, 윤곽선 이것 중에서 이 컬러 아이콘들을 클릭해 가지고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클릭해 가지고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이 색이라는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도 사용자 지정색에서도 요쪽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 눌러볼게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뭡니까? 한꺼번에 오토캐드처럼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쉬프트 키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냥 하나씩 이렇게 검은색 하나씩 검은색으로 하나씩 바꾸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좋았어. 좋았어. 글씨도 잘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뭐를 바꿔야 돼요? A 파트라고 해놓은데 성명을 보면은 여러분 뭐로 돼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웬 홍길동이 나와 있죠? 자, 이거 글씨 바꿔야겠네요? 동희씨, 그죠? 좌측 상단에 요거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디 가서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시트 형식 편집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시트 형식 편집 찾으셨죠? 시트 형식 편집. 자, 요거로 가서 여러분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들어와서 이 글씨를, 홍길동이라는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글씨의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게 돼요. 더블 클릭해 놓고 한영 전환해서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세요. 저는 계속 홍길동으로 그냥 쓸게요. 되셨나요? 그래 놓고 좌측에 노트라는 이 속성창은 보시면은 확인 버튼이 노트라는 속성창의 이름 밑에 있을 거예요. 대화 상자 닫기 요거 눌러서 이제 닫아 주시면 돼요. 딴 데 클릭하면은 글씨를 또 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 주시고, 시트 형식 편집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등각투상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면 양식을 오토캐드에서 가져오고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고 칼라로 이거를 블랙, 검은색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을 0번 도면층으로 이렇게 맞춰 놨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각투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면 템플릿을 세팅하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얘를 세이브 한번 눌러봅니다. 세이브 할 때 이거를 어디에다 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바이스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거를 압축 풀 때 바이스 0이라는 압축 파일이 폴더가 생겼겠죠? 여러분이 다운받아 놓으신 경로로 가서 이 바이스 0이 압축이 풀린 폴더를 찾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도면의 이름을 바이스로 고쳐서 써주세요. 파일 이름 바이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템플릿은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등각투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해당 베이스 부품부터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뷰 레이아웃으로 가야 되겠죠? 뷰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모델 뷰를 선택해 가지고 열어야 될 파일은 뭡니까? 01 베이스라는 파트 파일을 선택해서 이거를 등각으로 정렬된 애를 여기쯤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뷰에 대해서, 이 모델 뷰에 대한 속성 중에서도 표시 유형, 요거는 정렬 옵션이었죠. 정렬을 등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맞춘다는 이야기였고, 표시 유형은 음영으로 바꿉니다. 모서리 표시 음영이 아니에요. 음영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나사산 표시 고품질, 그거까지는 굳이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얘네를 해볼게요.
자, 뷰에서도 모델 선택해서 찾아보기 눌러서 베이스 열기 했는데 미리 보기가 안 돼 있네요. 미리 보기를 일단 이 방향이라는 항목에서 등각 보기 선택해 놓고 미리 보기 클릭해 놓고, 그죠? 아까 이거 이야기하면서 시트 배열의 사용 1대1 이거 미리 이야기를 안 했네요. 시트 배열의 사용 와서 보니까 배열은 시트 배열 사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2대1로 자동으로 맞춰졌죠. 솔리드웍스가 이 뷰를 가져올 때 주인님 종이보다 부품이 너무 조그매요. 종이에 맞춰서 제가 배척으로 확대해 드릴게요. 웍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확대해 놨죠. 자, 이거 일단 클릭해 두시고요. 여기 클릭해 두시고, 이거는 어디에서 조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첫 번째 모체뷰를 하나 배치해 놓으면 반드시 시트 속성 1대1인지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시트 속성 가서 자, 배율이 몇으로 돼 있습니까? 2대1로 돼 있는 거를 1대1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죠? 자, 이렇게 바뀐 모체 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 속성에서 아까 뭐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표시 유형을 음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표시 유형을 음영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때요? 음영으로 바꾸니까 요런 톤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시트 속성을 마저 확인해서 요렇게 방향은 뷰의 방향은 등각 보기이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 표시 유형에서는 이걸 음영으로 바꾼다는 거, 배율은 시트 배율 사용이면서 1대1 요거로 확인이 되셨으면 이 모체 뷰를 하나 제대로 배치한 셈이에요. 자, 그런데 등각 뷰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요런 부분을 또 해야 됩니다. 자, 등각이라는 것을 배치를 할 때 요거 하나를 지금 배치한 셈이죠. 우리는 이쪽 거를 역시 또 배치해야 돼요. 이쪽 거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저 배치하려면은 사실은 파트 파일에서 뷰 보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뷰를 추가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파트에서 뷰를 세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시트 상태에서 3D 뷰 회전이라는 기능으로 등각 배치를 마저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갑니다. 웍스 화면에서 이 모체뷰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체뷰를 클릭하면은 파트 열기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아이콘 찾으셨나요? 뷰를 클릭하면 파트 열기라는 이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다시 스크린샷이 또 사라졌는데, 폴더 아이콘 이렇게 있으면서 폴더 아이콘 이렇게 해갖고 파트 열기라는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뷰를 클릭하면. 자, 파트 열기, 파트 창이 열렸죠? 파트 창이 열렸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거를 눌러보면 됩니다. 이 뷰 방향 요거 설정하는 거에서 디스플레이 아이콘들 중에서
이 스페이스바 눌러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뜨는데요. 얘에서도 망원경 아이콘처럼 생긴 거 있죠. 요게 뷰 생성이라는 기능이에요. 뷰 생성이라는 기능인데 지금 현재 등각으로 했을 때는 여기를 클릭하면 등각으로 되게 되고요. 이 등각으로 배치된 거를 이쪽을 클릭하면 다른 등각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배치해 놓고 이 뷰 생성 요거를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거를 선택하고 이쪽을 두 번째로 클릭한다.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뷰 생성 새로운 뷰 요거 딱 눌러 놓고 이거를 취소 쏘리. 자, 요거에서 그 뭡니까 요쪽을 요렇게 클릭해 놨어요. 되셨나요? 요 상태에서 얘를 새로운 뷰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뷰 요거 클릭해 주면 이 뷰 이름을 정해 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그냥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씁시다. PERSP 퍼스펙티브다 뭐 이런 뜻으로 요 뷰를 PERSP 해가지고 확인 한번 눌렀어요. 자, 그러면 등각으로 컨트롤 7로 한번 봤다가 이 아이콘 중에서도 퍼스펙티브 요게 추가된 거를 아래 볼 수가 있는데 PERSP 요거를 딱 클릭하면 요렇게 또 바뀌어요. 자,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등각 보기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만들어준 뷰 저장한 뷰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등각이면서도 방향이 다른 등각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요.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컨트롤 탭 눌러서 이 SLD DRW 도면 화면으로 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만드는 뷰를 여기에다가 배치해야 되겠어요. 만드는 뷰를 배치해야 되겠는데 모체뷰 요거를 컨트롤 C 했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컨트롤 플러스 V였죠. 이렇게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뷰의 속성을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준 PERSP 퍼스펙티브 뷰라는 거로 이 방향 항목을 조절해 주면 우리가 파트 창에서 맞춰 놓은 뷰로 얘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자, 해봅니다. 뷰를 요 모체 뷰를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똑같은 게 하나 생겼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고 방향 쪽을 보시면 방향 항목에서 이 도면뷰 2의 방향 항목 중에서도 앞서 파트 창에서 만들어 놨던 PERSP 라는 뷰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면 바뀝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등각 뷰를 배치한다고 연습을 해 봤는데요. 이 등각 뷰를 배치하도록 할 때 그 요구사항이 음영과 렌더링 처리는 아래 그림의 형상처럼 등각축 2개를 청해 척도를 NS로 실물 크기를 고려 제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쪽 그림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등각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각이 30도 이렇게 각이 30도
요렇게 표시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요거에서도 등각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30도, 요렇게 30도 된 거예요. 요거를 같이 맞춰 넣는 건데, 저는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SLD DRW에서 등각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 자, 먼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이렇게 와요.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요 밑에서 연습할게요. 자, 얘를 붙여넣기 컨트롤 V 한 상태에서 이 뷰를 선택한 상태로 화면 중에서도 이 투상도를 돌리는 이 회전이 아니고요. 3D 뷰 회전이에요. 3D 뷰 회전.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 뷰가 그 3D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마우스 휠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단 조건이 선택한 뷰가 반드시 모체 뷰여야 해요. 모체 뷰. 처음에 꺼내놓은 모체 뷰. 고속성이어야 돼요. 모체 뷰에서 파생된 투상도 뷰는 해당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요 뷰를 선택해 놨죠? 자, 3D 도면 뷰 요 아이콘을 눌러요. 화면이 바뀌죠? 요렇게 바뀌죠? 테두리 표시되고, 그죠? 이때 마우스 휠이 아니고 마우스 왼 버튼이었어요. 쏘리. 마우스 왼 버튼 누른 상태에서 뷰를 이렇게 돌려요. 자, 요렇게 돌려요. 잘 돌리면 잘 돌아가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돌려놓고 뷰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명명도 요런거 명명도 하지 맙시다. 예. 저장하지 말고 요렇게 돌려놓고, 요렇게 맞춰서 돌려놓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됐었어요. 이렇게 확인 버튼 요거 누르면 뷰가 회전하여서 정렬된 대로 될. 자, 3D 뷰 회전이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3D 도면 뷰라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뷰를 돌리는 걸 이제 연습해 봤고, 얘는 이제 뭐 중복된 거니까 필요 없어요. 지워 주세요. 자, 요렇게 놔뒀으면 지금 이야기한 이 등각 배치하는 것을 했는데, 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품번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품번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케치라는 탭을 누르셔가지고 스케치 탭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우리가 캐드에서 품번 작업할 때 이 반지름을 얼마로 그렸어요? 반지름을 5로 갔었죠. 기억나시나요? 반지름 5인데 웍스에서 치수를 넣으면 어떻게 입력이 될까요? 지름 치수로 입력이 되니까 10파이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10파이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도면층으로 바꿀 거냐면 외형선 레이어가 아까 있었을 거예요. 외형선 레이어 요런 걸로 바꿔주고요. 외형선 레이어 요거로 바꿔주고, 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문자 텍스트 입력하는 거는 주석 탭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스케치 갑니다. 원 그리기 있죠? 원 그리기 요거 해가지고 뭐 뷰에 자꾸 테두리가 표시되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임의의 지점을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요거에 지능형 치수 가가지고 요거를 10파이 하셨나요? 10파이 해놓고 지능형 치수는 디스플레이 계속 되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10파이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워주세요. 크기가 이렇게 맞춰진 거죠. 자, 요거 되게 불편한 거를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할 거예요. 자, 주석 탭을 눌러보면은 노트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오토캐드로 이야기하자면 뭐 텍스트 명령인 셈이에요. 이 노트를 클릭하시고 얘에서는 보면은 텍스트 스타일은 됐고 서식에서 여기 부분들을 보면은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 찾으셨나요? 네, 가운데 맞춤으로 놔두고 밑에 보면은 문서 글꼴 사용이 체크돼 있을 겁니다. 문서 글꼴 사용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그러면 글꼴을 이제 활성화돼서 글꼴 버튼이 활성화돼서 글꼴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요거 눌러볼게요. 자, 문자의 글꼴은 뭐로 바꿔야 돼요? ISO CP로 바꿔야 되죠. 여기서 알파벳 I 글쎄 바로 누르면 임팩트 여기로 바로 검색이 돼서 오죠. 얘에서 스크롤 내려가지고 ISO CP 이렇게 ISO CP 요거 있네요. 근데 ISO CP가 좀 흐리게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ISO CP EUR 이게 더 괜찮겠네요. ISO CP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비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ISO CP EUR 유럽인 셈이죠. 자, 요거 정도면 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요게 더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 놓고 높이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문자의 높이가 단위 몇으로 되어 있어요? 3.5. 요거를 몇으로 바꿔야 돼요? 5로 바꿔야 돼요. 5로 바꿉시다. 그래 놓고 문자를 쓰는데 요렇게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 주세요.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서 보면 ISO 어쩌고저쩌고 글꼴 나오죠. 문자 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가운데 정렬로 요거 선택이 돼 있죠. 여기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타이핑 하시고 이때에 오토캐드였다면 여러 줄 문자 쓸 때 그냥 옆에 클릭하면 종료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데를 클릭하면 또 다른 노트를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쓰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거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여기에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확인 버튼으로 꼭 빠져나가세요. 글씨를 쓰고 해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1 이렇게 타이핑 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이런 거 눌러요. 종료됐죠? 마우스 커서에 명령 중이라는 거 안 뜨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 숫자 1을 클릭해서 보면은 잘 보면 잘생긴 사람들은 잘 보여요. 가운데 정렬해 놨기 때문에 가운데 제어점이 표시가 돼요. 점이 글씨를 클릭하고 보면 요래 점이 총 9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요 점을 클릭해 가지고 오토캐드 오스냅처럼 여기로 슬쩍 서클로 슬쩍 갖다 댔다가 센터가 표시되면 거기에다가 클릭해서 일치하도록 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찾았어요. 이렇게 이게 또 이거 오스냅 안 뜨네. 그냥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놓읍시다. 되셨나요?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하죠. 그죠? 뭔가 제가 지금 신났죠, 목소리가. 명쾌하게 진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신난 거예요. 자,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윈도우로 여러분이 지금 연습했던 거를 윈도우 셀렉트로 해가지고 찌워주세요. 서클 얘도 찌워주세요. 아주 쉬운 방법을 두 번째 방법, 우리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쓸게요. 주석 항목에 보시면은 부품 번호 있나요? 부품 번호 요거를 써야 돼요. 부품 번호 요거를 클릭해 놓고 먼저 뭐 뷰는 상관없어요. 아무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해서 이렇게 빼면은 지시선이 표시가 되면서 품번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요.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얘의 속성, 품번의 이 속성 창으로 가서 좌측에 뜨겠죠. 이 속성 창으로 가서 문자로 텍스트 표시를 문자로 바꿔줄 거고요. 문자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지시선 없음이라는 것을 체크를 우리가 할 거고요. 지시선 없음이라는 거를 체크할 거고, 글꼴을 역시 우리가 문자 높이 5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맞추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절차대로 한번 하면서 디테일한 거는 그때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부품 번호 주석 탭에 있는 부품 번호 클릭했어요. 자, 이 외형선 뭡니까? 그 모서리라고 해야 되죠. 이쪽 뷰에 모서리를 해도 되고 이쪽 뷰에 모서리를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 모서리를 클릭해서 등각투상으로 배치된 두 개의 뷰 가운데쯤에다가 배치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배치했어요. 클릭했어요. 자, 주석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노트도 그렇고 부품 번호도 그렇고 확인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다른 부품 번호 계속 쓰게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 이제 이거를 편집합니다. 편집할 텐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배치된 거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스크롤을 내려 볼게요. 자, 레이어를 먼저 바꿀 텐데 맨 밑으로 내려가니까 레이어가 뭐로 돼 있어요? 0번 레이어로 돼 있죠. 이거를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외형선 레이어 바꿨나요?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놓고 부품 번호 문자로 바꾼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부품 번호 문자를 문자 항목으로 바꿔요. 문자. 요거 스크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품번이 맨 위로 돼 있을 텐데 그 위로 살짝 보면은 문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 품번은 사실 우리가 한번 세팅을 제대로 해 놓으면 카피해 가지고 다른 부품 번호용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속성을 부품 번호 문자의 속성을 문자로 바꿔 놓으면 이것만 클릭해서 이렇게 속성 클릭해서 속성의 이 값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글꼴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기타 속성으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기타 속성. 자, 기타 속성으로 와서 보시면 이 노트 항목으로 넘어가죠. 속성창이 노트로 바뀌죠. 자, 노트 항목으로 와서 봅시다. 먼저 글꼴을 문서 글꼴 사용 요거를 체크를 풀어서
글꼴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으시고, 자, 요 글꼴 버튼을 클릭해서 글꼴을 ISO 어쩌고 저쩌고 바꿔야 되죠? 자, ISO CP EUR 됐나요? 그러면 또 문자의 높이도 바꿔야 되죠? 문자의 높이는 5 바꿨죠? 확인. 신기하죠? 왜 그래요? 이 문자 높이가 3.5였을 때 서클의 크기와 방금 글꼴에서 문자 높이를 5로 바꿨을 때 이 서클의 크기가 달라져요.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자, 글꼴 바꾸는 거를 했고, 이제 지시선 항목을 밑에 있는 지시선 항목을 보시면 맨 위에 지시선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면 지시선이 사라져요. 됐나요? 자, 글꼴 항목 밑으로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면 지시선 없음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노트 항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다 했습니다. 확인. 재생성, 컨트롤 B, 컨트롤 S 저장 마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부품도를 등각투상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같은 요령으로 2번 서포트였나요? 2번 서포트 부품을 모체뷰로 꺼내도록 합시다. 모델뷰로 꺼내도록 합시다. 도면에 모델뷰 해가지고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2번 서포트 얘를 열어주는데, 방향은 어디로 맞춰야 돼요? 등각으로 맞춰야 되죠. 그리고 표시 유형은 음영으로 맞춰야 되죠. 자, 그래 놓고 배열을 보니까 사용자 정의로 바뀌었네요. 시트 배열로 바꿔야 돼요. 그죠? 시트 배열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쯤에다가 배치를 요렇게 여기다가 하나 배치를 해 놓도록 합시다. 요쪽에다가 거의 오른쪽에다가 배치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뷰를 잘 보시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뚫어 놓은 나사산 표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이 나사산 표시 디스플레이 되는 것들은 보이죠? 이렇게 요 선 보이죠? 요거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숨기기 하시면 돼요. 숨기기. 자, 요렇게 얘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나사산이 표시가 되는 거를 마우스 커서로 가져다 대놓고, 자, 요거를 숨기기 요 눈동자 아이콘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요거 눌러서 나사산 표시가 두 군데 떠 있는 거를 이렇게 숨기기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등각을 하나 더 배치하게 해볼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뷰를 배치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배치할 거예요. 무슨 기능을 써야 된다고요? 3D 도면 뷰라는 기능이죠. 이게 모체 뷰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자, 요 뷰를 셀렉트하고 3D 도면 뷰 해가지고 등각으로 돌려봅시다. 자, 그럴싸하죠? 확인. 자, 그러면 이 등각 배치가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또 부품 번호를 또 쓸까요? 요거 가지고 또 부품 번호 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번에서 사용한 이 부품 번호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이걸 자꾸 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되나요? 그러면은 복사된 거를 클릭해서 두 번째 부품도 근처에 가져다 놓으시고 두 번째 뷰들의 가운데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 뷰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스크롤을 번호가 이거 선택이 돼 있으니까 스크롤을 내려서 문자 항목의 값을 2로 바꾸면 되죠. 2 바뀌죠. 되셨나요? 네. 같은 요령으로 모델 뷰를 이용해서 또 4번 부품도를 꺼내 보죠. 4번 부품 서포트 또 꺼내서 이것도 역시 등각, 음영, 시트 배열 사용 해서 얘는 뭐 나사산 숨길 필요까지는 없네요. 여기쯤에다가 얘를 배치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나사산 표시가 되네. 이거 밑에 또 있네. 숨기기 한번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 뷰를 셀렉트 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이 모체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3D 도면 뷰를 이용해서 축으로 또 돌려야 되죠. 자, 등각축을 맞춰서 또 돌리는 거를 해야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요 정도 확인.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세 번째 부품도가 완성이 됐고, 자, 이 주석 요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놈을 가져다가 이 뷰 사이에다가 하나 더 갖다 놓고 요것의 문자 값은 4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세이브 눌러 주시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사실은 양식을 가져올 때는 이 중량값도 여기에다가 사실 부품도마다 중량값을 쓰는 겁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출제 기준은 여기 비고란에다가 각 부품마다의 중량값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시간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했는데요. 자, 이거를 출력할 수 있게 PDF 파일로 바꾸는 것까지 하면 마무리입니다. 자, 얘를 일단 세이브는 해놨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S.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면은 파일 형식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PDF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도비 포터블 도큐먼트 포맷 괄호 열고 모든.pdf 괄호 닫고. 파일 형식 찾을 수 있나요? 됐어요? 어도비 포터블 도큐먼트 포맷 PDF 요거로 바꿔 놓는데 여기서 우리가 옵션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옵션 버튼 창 하단 중앙에 있죠? 요거 옵션 버튼 눌러 보세요. 자, 이 옵션 버튼을 누르고서 이 내보내기 옵션 창에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거는 얘를 컬러로 출력하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컬러로 체크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세요. 체크를 풀어주세요. 흑백으로 인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으로 인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 옵션 항목을 다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도 왼쪽 하단에 보면은 저장 후 PDF로 보기 요거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 버튼 누르고 나면 PDF 창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PDF가 떴는데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어때요? 어때요? 제 거는 PDF를 어도비 PDF 보는 형식으로 했는데 글씨도 잘 넘어왔죠? 그리고 흑백이기 때문에 품번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죠?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등각 투상도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요렇게 요거 처음에 오토캐드에서도 A2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시트 형식 편집으로 와가지고 솔리드웍스에 A2 용지로 맞춘 도면 파일에다가 시트 형식 편집으로 해서 집어넣고 모체뷰를 끄집어내 가지고 등각, 음영, 시트 배열 사용 1:1 요걸로 배치를 해 놓고 3D 도면 뷰 기능으로 등각으로 빨리 배치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부품 번호라는 주석에 있는 부품 번호라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부품 번호를 배치해 주고, 그리고 PDF로 바꿀 때는 컬러로 출력 요거 취소해 놓고 그렇게 해서 PDF 파일 만드시면 됩니다.